자, 12월 31일 주식회사 3일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변했을까?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적고요. 자, 언제요? 1월 1일. 자, T자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누는 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내 재산, 즉 자산 얼마가 있대요? 1억을 갖고 있대네요. 자산, 죄송합니다. 3억 갖고 있대네요. 자, 자산 3억과 부채가 얼마라고요? 부채 1억 갖고 있네요. 부채, 빚 1억. 그리고 자본은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한 내 거는요 2억 가지고요 은행 같은 데서 1억을 빌린 다음에 총 내 거 3억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는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비용으로 썼대요? 수익 5억 원이 있었었고요. 비용 3억 원이 발생을 했대요. 수익 5억 원에서 비용 3억 원을 빼면은요. 요번에 자, 손익계산서 년도가 안 나왔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단기에 번 순수한 이익은 얼마라고요? 5억에서 3억을 뺀 2억이 되겠네요. 자, 2억을 1년 동안 벌었어요.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주식회사 3일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 걸 그려줍니다. 12월 31일 그 다음에 T자를 또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기초의 재무상태표 그대로 모양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1월 1일 거는요 자산이 3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채가 1억이 있었었고요. 순수한 내 거인 자본이 2억이 있었었는데 자, 단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억이 벌어서 남아있어요. 2억 순수한 2억이 이쪽으로 오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2억. 자, 그러면은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데 왼쪽은 3억이고요 오른쪽에는 1억, 2억 더해서 5억입니다. 왼쪽은 차변은 3억이고 대변은 5억이에요. 자, 이러면 안 되겠죠?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억이 늘어나면서 나는 더 내 거 자산이 내 거 재산이 더 2억만큼 늘어났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2억이 더해져서 자산도 어떻게 된다고요? 5억이 되면서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31페이지에 자, 재무상태표 위에 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라고 나와 있고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적어주실게. 자, 처음에 애초에 1월 1일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에다가 차변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오른쪽에는 대변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우리 자산 3억과 부채 1억 그리고 내 돈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 3억, 5억에서 3억을 뺀 2억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1년 후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 3억에다가 2억이 플러스돼서 5억이 되어 있죠. 이쪽 왼쪽에다도 차변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오른쪽에도 대변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줄게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이 자본의 2억과요 밑에 있는 이 2억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어떤 거냐? 위에 있는 2억은요 얘는요 맨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내가 낸 거죠. 그래서 나 누구예요? 난 우리 회사의 주인인 주주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나온
2억인 거고요. 요 밑에 2억은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주주 내가 사장이 여기에 돈을 2억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1년 동안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2억입니다. 자본 파트에서 요걸 왜 구분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밑줄 치고 오면서 볼게요. 즉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2억은요. 추가적인 자본 출자가 없다면 추가적인 자본 출자가 뭐죠? 주주가 추가로 돈을 더 집어넣는 게 없다면 추가적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본의 증가액과 정확히 일치한대요. 요 2억은 자본 2억에서 4억이 된 그 차이 2억과 정확히 일치한다. 맞는 얘기죠. 여기 자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주주와의 거래 또는 고객과의 거래밖에 없는데 주주와의 거래가 추가로 없다면 당연히 고객과의 거래가 들어가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종종 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일정 시점으로 끊기는 거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그걸 흐름을 보여준다는 걸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 재무제표 총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첫 번째가요 재무상태표고요. 두 번째가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95%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 얘네는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우리 강의 시간에서 보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은요, 요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떨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금 흐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발생주의와 현금 흐름표, 현금주의 요 차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은요. 페이지 27페이지에 별표시 10개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자, 현금주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현금주의는요. 현금만 들어오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 현금이 나가면 비용. 현금이 안 들어오는 수익이라는 건 없어요.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익과 비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못된 회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금이 계산될 수 있고 잘못된 회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말자. 발생했을 때 비록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발생했을 때 하면서 보험료 설명을 드렸어요. 보험료 먼저 전년도에 1년치 걸 냈는데 그 나머지 1년이 뒤에 걸려 있을 때 그때 이 다음 해에서도 보험료를 한다. X1년 7월 1일에 보험료를 1년치 걸 냈어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보험료가 해당이 X2년 6월 30일까지 보험 혜택은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돈은 7월 1일 날 냈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그러면은 이때 이 X1년의 전체 비용으로 잡느냐? 그게 현금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는 어떻게 한다? 아니 여기 돈 낸 거랑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 6개월 쓴 거는 이 6개월 쓴 거는 X1년에서 부담하고 뒤에 6개월 쓴 거는 X2년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비용으로 잡자. 그때의 기속으로 잡자. 이게 발생주의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 IMF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려서 내용을 앞으로 돌려서 우리 한번 짱구 이야기를 다시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하죠. 자, 짱구가요. 오픈을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짱구가 오픈을 하면서 짱구 패션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옷이 필요해서 어딜 갔죠? 재고가 필요해서 우리 동대문에 있는 너브리 씨에게 갔습니다. 너브리 씨에게 가서 옷을 3천만 원어치 사왔어요. 근데요, 이 3천만 원어치 사오는 데 있어서 짱구가 맨 처음에 준 건 얼마였어요?
현금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1,000만 원은요? 그쵸? 외상으로 사왔었죠 그때. 외상 현금 2천만 원 주고 외상 1,000만 원으로 해서 사왔어요. 자, 너브리 씨는 옷을 3천만 원어치를 팔고요. 현금 2천만 원 받고 외상값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대문에서 옷을 파시는 이 너브리 씨도요. 이 옷을 팔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옷을 사오거나 아니면 직접 만든다면 단추, 실, 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사와야 짱구한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왔어요. 얼마에? 2천만 원에. 2천만 원에 사와서 짱구한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었네요. 2,500만 원에 사와서 500만 원 남기고 짱구한테 3천만 원에 팔고 현금 2천만 원을 받고 외상값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너브리 씨는 사올 때 이 옷이나 단추나 실이나 원단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리고 6개월 내에 갚기로 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음도 끊어주고요. 그런데요, 짱구가 옷을 제대로 팔질 못해가지고 이 외상값 1,000만 원을 갚질 못했어요. 그러면은 너브리 씨는 2천만 원만 갖고 있는 거죠, 현금. 물론 돈은 벌긴 벌었어요. 2,500만 원을 물건을 띄워와서 3천만 원에 판매를 했으니까 아직 1,000만 원 덜 들어왔지만 돈은 벌긴 벌었어요. 잘하긴 잘했어요.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약속한 6개월이 됐을 때 너브리 씨 수중엔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갚질 못해요. 이걸 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는 게 흑자도산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건 별로 이런 사람을 들여오는 건 싫어하는데 얘도 A가 있었을 거예요. 너브리 씨가 물건을 사왔던. 얘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습니다. 근데 너브리가 약속을 못 지켜서 부도가 나서 흑자도산이 됐어요. 자, 이 A도 돈을 못 받았죠? 다. 그래서 얘도 망해요. 또 얘도 망해요. 앞으로 쭈르륵 도미노처럼 다 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IMF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영화로도 개봉했던 것 같아요. 국가 부도의 날로 해서. 자, 그래서 비록 발생주의로 한다면 너가 돈을 번 건 맞지만 그래도 수중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에서 현금 흐름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